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히어로 박종혜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라도 읽어드릴 책은 스펜서 존슨이란 작가의 선물이란 책이에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참 힘겨운 고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저 또한 지금 좀 많이 힘겨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줬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내어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고 되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고 늘 지치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번에 저한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해서 세상에 바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주일을 쉰다고 해서 내가 더 힘들어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뭘 제일 하고 싶을까를 생각했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정말 일이랑은 상관없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책들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책만 읽기로 했어요. 오늘 3일째 날이거든요. 네. 이 선물이란 책은 제가 직후퍼인 거는 앞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 직후의 오너인 서정훈 캡틴이 직후이라는 기업을 이끌기로 하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던 때 우연히 마주한 책인데, 이 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받은 그런 책이라고, 그런 영감을 준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순식간에 읽어버린 책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이란 책을 여러분들에게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늦은 오후 빌 그린은 예전 직장 동료였던 리즈 마이클스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빌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는 리즈는 곧바로 용건부터 말했다. 당신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시간 되나요? 빌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빌은 K에 승낙하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리즈의 모습이 아주 피곤해 보였다. 잠시 안부를 묻고 음식을 주문한 뒤 리즈가 빌에게 말했다. 얼마 전에 해리슨의 일을 넘겨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당연히 승진하실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퇴사한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줄었는데 업무는 더 늘었어요. 아무리 일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때로는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요. 게다가 왠지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참, 그건 그렇고 빌, 당신은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리즈가 화제를 바꾸며 다시 말했다. 실제로 좋으니까 좋아 보이겠죠. 빌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일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빌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삶이 즐겁기만 합니다. 1년 전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계기라도 있었어요? 리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빌은 찬찬히 설명했다. 전에 내가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기억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죠. 리즈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기억나네요. 빌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죠? 그동안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이 한층 더 즐겁기까지 한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리즈가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다. 리즈, 아마 내 말을 믿지 못할걸요? 무슨 말인데 그래요? 빌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아는 좋은 친구에게서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무슨 내용인데요? 리즈가 더욱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젊은이가 인생과 일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행복과 성공을 달성한 이야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한 후 일과 삶에서 실제로 적용시켜 봤어요. 그 이야기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에 더 잘 집중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에서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데도 능숙해졌죠? 이제 어떤 일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것들을 집중해 처리할 수 있는 데다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단 말인가요? 리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래요. 물론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테고요. 빌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 이야기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우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이겠고요. 내게도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빌은 잔을 들어 물을 마시고 나더니 차분하게 얘기했다. 리즈,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당신은 매사에 부정적인 것 같아 보여서요. 게다가 이 이야기는 당신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리즈는 조금 겸연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리즈는 자신이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도움이 절실해서 빌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빌은 자신도 그런 기분이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빌,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빌은 늘 리즈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먼저 그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즈, 빌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약속해줘요. 리즈가 그러겠다고 하자 빌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며 소중한 교훈을 적기 시작했죠.
리즈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유코 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옛날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배우게 됐다. 소년과 노인이 서로 안지는 1년이 넘었으며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노인이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까닭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란다.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한데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지? 정말요? 소년이 놀라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꼭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일날 받았으면 정말 좋을 텐데. 소년은 그렇게 말한 뒤 곧 어디론가 놀러 갔다. 노인은 그저 빙긋 웃기만 했다. 노인은 얼마나 많은 생일이 지나야 어린 소년이 그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까 궁금했다. 노인은 소년이 동네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종종 소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소년이 나무에 매단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소년은 늘 행복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홀딱 빠져들었다. 그런 소년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모두 즐거웠다. 토요일 아침이면 노인은 소년이 길 건너에서 잔디를 깎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소년은 휘파람을 불어가며 일했다. 노인의 어린 친구는 무엇을 하건 늘 행복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을 본 순간 소년은 언젠가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들려준 것을 기억해냈다. 소년은 그동안 자신이 받은 선물들이 하나하나 생각해봤다. 지난번 생일에 받은 자전거, 성탄절 아침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발견한 선물 같은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즐거운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이 얘기한 선물이 더욱 궁금해졌다. 그 선물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 더욱 궁금해진 소녀는 길 건너편의 노인을 찾아갔다. 소녀는 그 또래의 어린이답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선물이란 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지팡이 같은 건가요? 소년의 질문에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란다. 마술이나 소원과는 관계가 없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은 소녀는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더 커져갔다.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도 소녀는 내내 그 선물이 여전히 궁금하기만 했다. 소원과 관계가 없다면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걸까? 이곳과 완전히 다른 곳일까? 마을 사람들도 옷도 말도 집도 돈까지도 다른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견디다 못한 소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선물이란 게 어디든지 제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란다.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때쯤이면 더 이상 어딘가로 가고 싶은 꿈 따위는 필요 없을 거야. 세월이 흘러 소녀는 10대 청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갖고 싶은 것만 늘어났다. 친구는 물론 갖고 싶은 물건도 더 늘었고 좀 더 재밌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소녀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무언가 이루고 싶었다. 그때 노인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 선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소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선물이란 것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너를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치를 금이나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단다. 그 말에 소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선물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분명히 그랬지.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훨씬 더 잘할 수 있단다. 분명히 너는 더 큰 성공을 이룰 거야. 더 큰 성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공이란 그게 무엇이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란다. 지금 내 경우에는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운동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고 방과 후에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고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 성공이란 게 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하지. 성공이란 누구나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한 그 무엇이란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게 그런 선물을 준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실제로 있단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당신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잊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노인이 소년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말이다. 잔디를 깎을 때 즐겁더냐 아니면 괴롭더냐? 즐거웠죠. 이제는 조금 더 자란 소년이 대답했다. 왜 좋았을까?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다. 그때는 그 일을 아주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그 일을 아주 잘해서 동네 어른들이 잔디 깎는 일을 죄다 제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아이치고는 꽤 많은 돈을 벌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니? 열심히 잔디 깎는 일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피해 잔디를 예쁘게 깎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잔디를 깎고 더 잘할 수 있을지만 몰두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에만 열중했어요.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 잔디 깎는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노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소년에게 말했다. 바로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주 행복했고 성공했던 것이지. 아쉽게도 10대에 접어든 소년은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마음이 급해졌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왜 그냥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네, 나도 그러고 싶단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힘이 없단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대신 찾아줄 수는 없단다.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해. 오직 너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그 말에 실망한 소녀는 노인에게서 멀어져 갔다. 10대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그 선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신문, 잡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넷도 열심히 뒤졌다. 그리고 먼 곳을 여행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는 너무 지치고 낙심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신 그 지역의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늘 마음 한켠에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직장에서는 어느 회사로 옮기면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또 퇴근하면 집에서 뭘 할까 하는 궁리만 했다. 회의 시간이건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건 그의 마음은 종종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음이 심란해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지경이었다. 업무는 제대로 처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솔직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얼마 후 젊은이는 자신이 불행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좀처럼 지각하는 일도 없었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승진이 하고 싶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승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무척 화가 났다. 왜 자신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는 분위기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 때문에 속으로는 늘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를 삭이느라 쓸데없이 애만 썼다. 화가 난 상태라 자연히 업무 능률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승진 따위 아무 상관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걸까? 사생활도 그리 좋지 않았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도 걱정스러웠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까지 했다.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 같았고 업무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 꿈과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점점 더 피곤하고 절망감만 커졌다. 자신의 일에 좀처럼 만족할 수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그때 어린 시절이 불현듯 떠올랐다. 삶이 더 단순했던 때였다. 노인과 나눈 이야기들과 소중한 선물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만큼 행복하지도 성공을 거두지도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노인이 들려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 엄청난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당혹감이 들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노릇이라 노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표정에서 세파에 지치고 무너진 마음의 상처를 읽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안쓰러운 얼굴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과 왜 그 꿈을 포기했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노인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는 왜 유독 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차고 생기가 넘치는지 궁금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소중한 선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론이지. 소중한 선물 덕분이라네. 저도 그 선물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노인은 다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 선물을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자넨 이미 어디서 그걸 찾아야 할지 알고 있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노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대신 그걸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게. 그러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게야. 그 선물은 분명히 자네 곁으로 다가올 거네. 말을 마친 노인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보고 조용히 해답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노인의 조언대로 그는 호젓한 산속에 있는 별장에서 잠시 지내보라는 친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혼자 숲속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다. 그 때문에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경험했다.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그는 삶을 돌아보았다. 왜 내 삶은 할아버지와 다를까? 처음에는 그 점이 궁금했지만 어느덧 검소한 노인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큰 성공이란 점을 깨달았다. 노인은 손꼽히는 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분이었다. 노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공동체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노인에게는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었고 친한 친구들도 많아서 방문객이 자주 찾아왔다. 유머 감각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존경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게다가 그분은 여느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까지 갖고 있지. 노인은 분명히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호수주위를 한참 동안 거닐면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선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선물은 내 스스로 받는 것이다. 너는 어렸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자신이 절실히 바라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아직도 화가 났다.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는 급히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온 뒤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불을 지폈다. 그 순간 전에 못 보던 게 눈에 띄었다. 모닥불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이 오두막의 멋진 벽난로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크고 작은 돌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꼭 필요한 분량의 활반죽이 그 돌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아주 세심하게 돌을 고르고 깎아서 서로 완벽하게 맞추어 놓은 벽난로였다. 그런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나니 이제는 그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쌓은 사람은 단순한 벽돌공이 아니라 예술가였다. 벽난로의 뛰어난 만듦새에 새삼 감탄하면서 그는 벽돌공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했다. 그 사람은 벽난로를 쌓는 일에 완전히 집중했을 것이다. 일을 하는 동안 결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훌륭한 작품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것이다. 지나간 사랑이나 그날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일을 마친 뒤에 뭘 할까 하는 마음에 조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랬으니 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쳤을 것이다. 예전에 노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 선물을 갖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게. 그는 어려서 잔디를 깎던 일을 노인과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잔디 깎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주지 않았었다.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넌 산만하지 않고 행복하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었다. 너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그제서야 오랫동안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였다. 쓸데없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그는 오두막집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고 있었다. 그냥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윽고 미소가 떠올랐다. 기분이 아주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현재를 그냥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즐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내리를 스쳤다. 그래, 바로 이거야. 비로소 그는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